자, 잘 쉬었죠? 자, 179페이지 차트 2장 등기 절차 촌론입니다. 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좀 해놓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개시라는 게 있어요. 개시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 자, 강공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공서,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원칙이 돼요. 원칙. 자, 강공서. 그러면 등기관이 해주는 게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냐? 바로 이게 직권 등기가 돼요. 자, 법원에 게시해준다. 그래서 법원. 그래서 명령 등기가 됩니다. 자,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항상 이 신청이라는 단어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A라는 거. 그러면 우리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이게 완전히 우리 등기 분류에 대해서 게시에 따른 분류로 봤죠. 그래서 이 직권 등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요 A라는 것은 바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의 근거,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에 의한다. 요 첫 번째, 여기에 딱 세트로 게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 신청. 자, 예적 측면으로서 등기 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표제부 몇 개월을 강제하죠? 1개월을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에 강제를 하고 있다. 1개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대표적으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3년. 자,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특별조치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5자죠. 그래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자,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검인계약서가 여기에서 나와요. 검인계약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등기 강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은 3년입니다. 그래서 주요 권자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검인계약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강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둬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출제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자, 원칙은 뭘까요? 둘이 간다. 그래서 공동신청이고요. 자, A적으로 무슨 신청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우리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27에서 우리 박스 문제로 출제되고 또 역시 중요합니다.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자, 원칙이죠.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승계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괄승계인 등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대의신청이 있죠. 그래서 대의신청,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 등기 신청 방법이 있어요.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 신청과 자, 전자 신청이 되어 있죠. 전자 신청.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자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 179페이지 제2장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개시, 등기 강제,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의 종류,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안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제3자의안 신청, 자, 포괄 승계인 등기,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걸 A4 형제에다 써놓고 2장을 우리가 이제 2장에 대해서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저기 180페이지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또 나와 있죠. 등기 절차 총론으로서 대표적으로 개시, 신청,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자, 법률에 규정해서 등기원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이 신청으로 딱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80페이지 신청주의 원칙과 관련돼서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 크게 봐요. 그러면 1번에 당사자 신청이 있네요. 자, 당사자 신청이 있고, 그러면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83페이지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관공서 촉탁. 자, 그러면 이제,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186페이지에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와 관련돼서 등기원의 직권 등기 별표 3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니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무슨 신청으로 잘라라? 대표적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8페이지까지 요게 이제 한 세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0페이지부터 우리 188페이지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이제 한 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180페이지 보죠. 당사자 신청. 원칙은 이미 신청, 즉 당사자 신청이며 신청주의 내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방문 신청과 방문 신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이 있다? 전자 신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이제 강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강제 신청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은 3년이고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81페이지 왔어요. 자, 강제 신청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가 있겠죠. 자, 토지와 건물, 우리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자, 토지와 건물은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가태료 위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자, 건물에 대해서는 자,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신청 의무를 위반할 때 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절차 5개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또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금융계약서가 있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A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이번에는 A가 이렇게 건물을 완성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신청 의무는 없어요.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 의무는 X가 되는 거네. 자, A하고 이제 B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 비로소 60일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요거는 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어느냐? 건물이 이렇게 완성돼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때요? 건물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 자,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죠.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고요.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하니까 어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네.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죠. 매매라는 것은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2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정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정의는 편무계약이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그래서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거.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81페이지 봐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죠. A번에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표적으로 60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보존 등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자, 만약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면 대장 등재로부터 대표적으로 60일이 되겠죠. 자, 리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182페이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 됩니다. 자, 편무계약은 대표적으로 정여를 우리가 잡아두시고, 정여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투기와 탈세 방지 목적으로서 쌍무계약은 자,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요.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요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러면 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자, 집을 완성됐죠. 그러면 기본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됩니다.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정여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이제 보죠. 개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안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제 측면에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개시,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이라는 게 있네요. 자, 촉탁 등기는 우리 항상 촉탁 등기는 이걸 자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저 촉탁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대표적으로 관공서가 한다. 그래서 관공서 기억해둬야 돼요. 자, 촉탁 등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등기 진정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확인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자, 촉탁 등기 주체는 관공서입니다. 그러면 관공서, 우리 그러면 촉탁 등기는 언제나 관공서나 아니다. A적으로 자산관리공사,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A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서류와 관련돼서 진정성이 보장됐으니까 자, 등기 신청한 표면들, 서류들은 원칙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전자촉탁도 가능. 이 말은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석주의 면제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183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촉탁과 관련돼서 몇 개 기억을 해 보시자고요. 자, 이번에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 183페이지. 자, 등기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이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아닌 공사 동그라미. 자, 자산관리공사도 특별 규정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편에 한 등기 촉탁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전산정보 처리된 등기 촉탁, 그러면 전자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유형, 요거는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몇 개 점검해 보자고요. 자, 관공 6번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185페이지 6번입니다. 관공서 공동신청에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죠. 그러면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도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7번에 관공서 등기를 신청할 때 서면 첨부 여부에 대해서는 자,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8번에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 촉탁. 문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전화되어 있어요. 이완화되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된다. 이거 한번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등기 완료 시 등기 필정보의 제공 우선이 나와 있죠. 관공서는 등기 촉탁지 우편을 첨부한 등기 필정보 선보용 우편 봉투를 제출해야 되며, 등기하는 촉탁위원 등기를 완료할 때 제출된 우편 봉투에서 등기 필정보를 촉탁관서에 우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6번, 7번에서 기억과 8번 이걸 꼭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 대해서는 뭐 크게 충분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186페이지 바로 2번 A의 법률에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 개시로서 등기원의 직권, 요걸 이제 별표 3개를 해 놓으십시오. 자, 등기원의 직권 등기에 대해서. 자, 직권 등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등기관이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등기관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직권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통상.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언제나는 아니고요. 이해관계인이 통상 없어야 된다는 거.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 법률의 규정,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관이 했다. 그러면 이제 통지가 되겠죠. 그래서 통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직권 등기는 등기관, 법률의 규정,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 더 둔다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하나씩 잡아보자고요. 자, 내용에 대해서 186페이지 내용
1번이 있습니다. 자,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등기 미등기 부동산.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처분 제한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그하게 소유권 처분 제한을 걸어줍니다. 자, 예적 측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이 법원이고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네. 자,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명령. 요거는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을 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네요. 가압류 등기 시에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자, 요 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가압류,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네요. 만약에 여기에다 체납 처분 압류 등기다. 그러면 체납 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대표적으로 세무서에서 하죠. 그때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6페이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볼까요? 자, 등기한이 미등기 부동산 줄잖아요. 자, 법원의 촉탁,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다.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원칙이 되겠죠. 자, 니은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 직권 요거는 대표적으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왜라는 말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1번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2번에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의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줄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명인 주소 표시가 명백히 입증될 때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됐대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자, 등기한의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 1일 이내에 등기 명인으로부터 신청이 없을 때 그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등기를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정등기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예요? 원시적 사유죠. 누가 유발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차고 유리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차고 유리해서 등기관이 빠뜨릴 수 있죠.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등기관 줄쳐놓고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을 했으니까 직권 경정 등기해야 되고 다만 이걸 줄쳐놓으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러면 직권은 이해관계하고 친하지 않죠. 그래서 예적으로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자,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자, 직권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187페이지입니다. 자, 이 기억에 29조 1항이 아니라 1호입니다. 거기에 1호라고 적어놔요. 오타가 나왔네요. 1호.
자, 29조 1호와 그래서 1호는 대표적으로 간할 위반이 됩니다. 자, 29조 2호죠. 2호와 관련돼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는 간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하여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됩니다. 자, 간할 위반과 2호와 관련돼서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자, 직권 말소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자,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 187페이지 니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한매권 행사입니다. 한매권 행사다. 한매권 행사로 인한 행사로. 그러면 요 한매권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한매권은 일반 예약 완결권이 돼요. 예약 완결권으로서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형성권이 되죠. 그래서 한매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 행사로. 그러면 이때는 바로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행직이라고 해요. 행직. 그러면 한매권 행사 예의 사유로 발생한다면 그때는 신청해요. 그래서 행직. 그래서 행직. 한매권 행사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한매 특약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행직. 자, 이것과 관련돼서 수용입니다. 수용 동그라미잖아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예,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면 원칙상 직권 말소가 돼요.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 그러면 다만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또는 토지 수용에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대표적으로 요역지 지역권이 되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수용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출제가 됐고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보죠. 자, 니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요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죠? 주등기가 되고, 요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되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주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말소가 되죠?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그러면 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그럼 리얼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바로 직권 말소합니다. 이때는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됩니다. 자, 미용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관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외의 등기로서 가등기한 보존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무슨 말소한다? 바로 직권 말소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바로 이거죠. 자, 미움과 관련돼서는 자, 미움입니다. 자, A와 B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B. 자, B는 자, A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자, A는 처분할 수 있죠. C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B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 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가 돼. 원칙상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엄격하게 나눠 본다면 일단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면 이때는 존치시켜요.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면 이때는 뭐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 말소 대상이다. 자, 그러면 가등기 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요. 자, 그래서 자,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5번에 대해서 직권해야 말소해보고 그러면 요 5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거부터 이야기해야죠.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요거는 불인정이 되죠. 그럼 말소한 것은 뭐의 대상이 된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말소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당사자 신청이죠. 그래서 신청 말소예요. 그러면 회복 등기도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소 등기가 족탁이다. 그러면 회복 등기도 대표적으로 족탁으로 이루어지고요. 말소 등기가 직권이다. 그러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있을 때 신청, 직권, 족탁 이렇게 한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한의 잘못으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앞에가 직권 말소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회복 등기해 줘야죠. 그래서 직권 말소 회복 등기가 되네. 자, 6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맡겼습니다. 자, 여기 이제 A 토지고 여기 B 토지예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졌습니다. 길이 누가 필요하죠? 자, B 토지가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할 요자. 그래서 요역지가 돼. 요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비스, 편익을 받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토지, 서비스를 범용하는 토지. 결론적으로 자,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 성자가 돼. 그러면 성역지라는 것은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바로 성역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요거는 성역지는 전부 플러스 일부. 의미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거죠. 누가 길을 줬어요? 자, give 됐죠. 그럼 take가 되겠네. 그러면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요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give, take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역지, 그래서 요직, 그래서 이제 행직, 요직 나오네요. 행직, 요직입니다. 자, 요역지 여건에 대해서 요직,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직, 요거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뜻이라는 게 들어가네요. 이 뜻. 우리가 취지가 뜻으로 바뀌었죠. 이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 99.8%는 직권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담보의 뜻의 등기, 주가적 공동담보의 뜻의 등기, 직권이 돼. 뜻. 자, 대직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직권으로 우리가 되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 해, 직주,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대직권 등기는 토, 해, 직주. 자꾸 해야 돼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자, 대직권이라는 목적인 토지의 등기, 영지에 대직권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99.8%는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조심할 거 몇 개 이제 정리해보죠. 자, 뜻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밑에 하나 써놔요. 자, 187페이지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입니다. 뜻의 등기.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이 들어갔죠. 요거는 뜻이 들어간다 해서 뭐예요? 직권이 아니에요. 바로 규약입니다. 규약은 결론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을 가지고 돈 대표가 들어가서 등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뜻의 부기 등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뜻이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입니다.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됩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 등기는 대표적으로 명령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뜻은 그냥 자, 99.8%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직권으로 봐줘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행직, 행사, 직권 등기, 요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걸 188페이지 박스로 한번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2번에 이제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어요.
자, 법원의 명령 등기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자, 명령 등기는 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을 명령하겠죠. 그래서 명령 등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이의 신청이 꼭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거죠.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뜻의 부기등기.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다? 바로 이의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조심해 놔야 되고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명령 등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 임차인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 그래서 법원의 신청입니다. 근데 법원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이 아니라. 그러면 이의 신청이라면 명령 등기일 때 법원이죠. 이때는 법원은 관공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서 여기 엄격하게 말한다면 여기 명령 뒤에 정본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뭐냐? 법원이 내려주죠. 법원이 내려준 명령이죠. 그러면 서류네요. 그걸 서류를 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 정본을 빼버리고 자꾸 우리 형님 누님들을 자꾸 떨어뜨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란 명령 등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되고요. 자, 가압류는 법원입니다. 법원이죠. 법원 이의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관공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되고요. 가처분 등기는 법원입니다. 이의 신청이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등기가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등기가 돼요? 촉탁 등기가 돼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신청이고, 요거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돼요. 그러면 외워보죠. 예, 촉탁, 단독, 촉탁, 명령.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직권 등기, 자, 주출제되니까 직권 등기는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시에 따른 물류,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원칙이 되고요. 예적으로 등기안에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다. 명령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으로 잘라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자, 우리 당사자 신청 안에 원칙은 임의 신청, 즉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것, 부동산 등기법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60일, 명신타은 3년이죠. 특히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보전 등기가 가능한 보전 등기가 가능하는 날로부터 며칠, 건물이 완성 안 됐을 때는 자,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거고, 매매는 대표적으로 쌍무계약, 박흥시 이행관계가 있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일 완료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 정여계약과 관련돼서 정여는 쌍무 편무계약이죠. 그러면 계약 효력일로부터 며칠,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두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